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카이스퀘어 테스트 마지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으로 우리 통계 분석, 우리 R을 이용한 통계 분석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 다 한 겁니다. 그동안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카이스퀘어 동질성 검정 이전에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를 해갖고 오고요. 자, 이번에는 16-1 카이스퀘어 테스트 해주고요. 이번에는 동질성이 아니고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자, 왜 독립성이라고 했냐면 동질성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룹을 나눠서 A그룹과 B그룹의 비율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 자, 독립성 같은 경우는 보통 사후에 우리가 역추적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의 포션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룹 간의 차이 검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토탈 퍼센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6-1 독립성 검정. 자, 이거를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호출해 갖고 오고요. 자,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16-1 프리가 아니고요. 여기 포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스트. 자, 포스트 ch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폐암과 흡연 관측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폐암, 흡연 관측치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측치 자체가 우리가 2차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 동질성 검정에서 우리 이 값을 볼 때는, 자, 이 데이터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실험 처치 감경 발생을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1번 사람, 2번 사람에서 총 100명을 다 조사를 해서 원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카이스퀘어 독립성 검정에서 할 때는 요거는 2차 데이터입니다. 자, 2차 데이터. 자, 그래서 우리 2차 데이터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일상병원에서 우리가 연구조사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해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프리 데이터가 아니고 여기 프리를 포스트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프리 ch 언더바를 포스트 ch 언더바로 다 바꿀게요. 그래서 all 눌러서 다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트 ch 언더바 이렇게 해주고요. 자, 폐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되겠습니다. 먼저 폐암 유무입니다. 폐암 실험 처치를 폐암으로 바꿔주고요. 1번은 우리가 폐암에 안 걸린 사람 정상 그룹이고요. 2번은 폐암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정상군,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폐암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군, 폐암군. 그 다음에 흡연입니다. 흡연은 총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로 바꿔주고요. 자, 처음에는 우리 비흡연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금연군, 자, 세 번째는 우리 단기금연군, 자, 네 번째는 우리 재흡연군,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 흡연하는 사람 흡연군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정상 흡연군, 장기 흡연군 이렇게 나와 있죠. 정상이면서 비흡연군의 관측치가 17만 명으로 제일 많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동질성 검정 개념으로 하면은 너무 어렵죠. 데이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역추적할 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때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교차 분석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표 만들기를 하면 우리 흡연과 폐암 유무가 되어 있는데 이 흡연과 폐암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 값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폐암, 자, 흡연 이거를 바로 입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데이터가 하나씩뿐이 없죠. 즉 위에서 보면 여기 폐암, 흡연이 하나하나 데이터가 하나씩이잖아요. 우리는 요 관측지를 여기에 있는 1 대신에 요 17만 명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요 앞에다가 우리 관측치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측치. 그래서 요걸 돌려보면 자, 관측치로 여기가 1 대신에 요 값을 우리가 관측치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카이스퀘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값을 보니까 9.68에 2의 마이너스 166승입니다. 0이네요. 그죠? 거의 0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0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정리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expected 값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당겨서 볼게요. 자, 폐암, 흡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observed proportion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total proportion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전체 프로포션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비율보다. 네. 자, 그리고 이 스튜던트 레지듀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크고요. 이 부분이 크죠. 여기까지가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레지듀얼 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흡연군입니다. 비흡연군은 폐암군에 비해서 정상인 거가 훨씬 더 플러스니까 훨씬 더 높게 나오죠.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만 돼도 차이가 나오는 건데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비흡연군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거죠. 자, 장기금연군은 0입니다. 0이라는 말은 둘 사이에 구분이 없다. 이미 핀 사람인데 많이 우리가 금연을 계속하고 있어도 기존에 금연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상과 폐암에 따른 구분이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단기금연군, 제흡연군, 흡연군을 보면 전부 다 정상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이거에 비하면 장기금연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0으로 떨어지는 게 차이가 없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단기금연군, 제흡연군, 흡연군은 단기금연군과 제흡연군은 8, 7 정도 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둘 사이는 관계가 차이가 많이 난다. 흡연군에 따라서도 21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흡연군과 비흡연군과 흡연군의 차이를 보면 거의 역의 관계입니다. 그죠?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이 관계를 보면 우리가 흡연과 폐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워낙 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흡연과 폐암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독립적이지 않으니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여기서 빼먹었네요. 여기서 동질하지 않다가 아니고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로 종속적이다. 서로 종속적이다 또는 이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리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종속적이다 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관련이 있다. 다 같은 의미로 쓰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흡연하게 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서로 흡연과 폐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 검정하고 해석하고 하는 게 조금 우리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 분석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율 분석입니다. 비율 분석 똑같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적 위험률이 아니고 오주비의 개념으로 씁니다. 오주비. 자, 오주비는
똑같이 해석을 해주는데 분자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자, 그래서 리절트 여기서 보시면 요 값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비흡연군의 우리가 오주 값을 계산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흡연군의 오주비를 계산을 해서 이 둘 사이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리절트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로우 프로포션이 아니고 옵저브드 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프로포션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옵저브드 값입니다. 옵저브드 값. 자, 여기서 2번 해볼게요. 그러면 비흡연군이면서 폐암인 확률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옵저브드.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이 나옵니다. 17만 명, 723명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2번을 갖다 씁니다. 비흡연군의 폐암일 확률이 723명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전체 몇 명이냐면 17만 명입니다. 그래서 요거 옵저브드 값을 여기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1대2의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 비율은 전체 퍼센트, 그 행위의 전체 퍼센트 비율로 따지는데 여기서는 비흡연군의 정상 그룹과 비흡연군의 폐암 그룹의 이 비율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상대적 위험률하고 계산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근데 개념은 거의 유사해요. 개념은 유사한데 계산하는 방법이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0.004% 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0.004. 그래서 0.4% 정도 되고요. 이게 비흡연군의 오주 레이셔고요. 오주 값이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흡연군을 해보겠습니다. 흡연군. 여기서는 1대1로 관계를 봅니다. 두 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비흡연군과 흡연군과의 관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9번, 10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흡연군일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504명이죠. 504명. 자, 그래서 이게 10번이 되고요. 흡연군의 정상은 27,0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9번이 됩니다. 그래서 비흡연군의 오주 레이셔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비흡연군하고 자,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비흡연군 언더바 비흡연 언더바 오주값을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비흡연군 오주값 분의 흡연군 오주값 분의 비흡연군의 오주값으로 하게 되면 비흡연군에 비해서 흡연군의 여기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죠. 그 비율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요만큼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흡연을 하면 흡연군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몇 배나 더 높아요? 4.3배 높다. 요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높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흡연군에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까 전에 요 비율을 보시면 비흡연군의 폐암에 걸릴 확률은 0.004인데요. 흡연군의 오주 레이셔를 이렇게 보시면 0.018 2% 가량이 됩니다. 2% 대 0.04%의 비율로 따져보면 약 4.28배 정도 된다 라고 됩니다. 아주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평 막대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비율로 나타내 주는데 이 비율을 조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로우 프로포션을 이용해서 원래는 토탈 비율을 써야 되지만 로우 프로포션을 이용을 하는 게 좀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절트 하고요. X값은 흡연이 되겠고요. 프로포션 여기는 폐암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비율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비흡연군은 정상 폐암의 비율을 보면 정상일 확률이 폐암보다 훨씬 높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흡연군일수록, 제흡연군일수록, 단기흡연군일수록 비율이, 폐암의 비율이 점점 더 이쪽이 더 커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포션으로 이 각각의 군에 따른 비율로 보는 게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아서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카이스퀘어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실습을 해봤습니다.